이 책에 대해서 갈 거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좋은 화관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또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어제 조금 했고요. 확신이 담긴 말에 힘이 있는 이유. 말은 관념과 문화를 만듭니다. 자,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확언을 하라는 그 확언에 대한 예시들이 많이 나왔고, 또 확언을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런 것.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쭉 풀어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책을 보았을 땐 온갖 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여기다가 쫙 다 묶어놓기도 했고요. 그에 관련해서 그래서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확언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확언을 해야 되겠네. 이야, 진짜 이런 것도 있었어. 이야, 진짜 이런 변화도 있어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확언해야 되는데? 그럴 땐 이런 확언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확언들이 많아요. 자, 에밀쿠의 이거는 유명하죠.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밀쿠에는 그냥 환자들에게 하루 2차례 20번씩 이 말을 하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냥 이 말만 계속 시켰는데 이분들이 좋아진 거예요. 뭐 류마티스, 만성두통, 천식, 수족마비, 말더듬, 결핵, 섬유성 종양, 암이 나온 거예요. 우와,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약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볼까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를 한 거. 되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큰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20번씩 2차례 얘기했는데 어머,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말의 힘 장난 아니죠.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말에는 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미국 번영 사상 작가인 캐서린 폰더는 학원으로 많은 사람을 부자로 이끌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 지금 나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 지금 나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도 모든 사람과 사물을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 지금 나를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도 모든 사람과 사물을 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로 끊임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루에 15분씩 했대요. 그리고 사업가들은 사업이 잘 풀리고 영업인들은 최고의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어머, 지금 나는 장사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방금 이 단어를, 이 문장을 15분 동안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나 어떤 형식으로 학원으로 자기 암시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학원이 됩니다. 이놈의 회사 출근하기 싫어. 나는 돈 이렇게밖에 못 벌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카드값만 내다가 내 인생 끝나. 이렇게 자꾸 내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현실을 만들게 되니 자꾸 무의식 쪽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게 확언을 의식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평생 확언은 이거였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울 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나의 삶에 올바르게 명령하라. 나라는 사람은 우리 컴퓨터 명령어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출력이 되는 것처럼.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입력을 하며 그것대로 출력이 되는 몸과 삶이 나타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이 씨앗이 된다. 그래서 이번 유찰 옵션 중에 2번째가 원하는 에너지 선택하기.
감정 쇼핑, 에너지 쇼핑. 아침에 원하는 거, 나는 지금의 나를 존중합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나를 선택합니다. 나는 풍요로운 나를 선택합니다. 나는 가벼운 나를 선택합니다. 에너지 선택해서 딱 3번 쓰고 3번 말하기. 정말 최소한이에요. 자, 그리고 이미 내가 이것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암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냐. 내가 하는 말을 삶이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얘는 이번에 어떤 말을 할까?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는 이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얘가 하는 말대로 내가 흘러가야지, 삶이. 얘가 마음 먹는 대로 내가 흘러가야지. 얘가 말을 하는 대로 흘러가야지, 삶이 나를 기대할 수 있게. 내가 확언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건 되는 사람이나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멈춰야 된다. 다 귀찮아, 힘이 안 나 라고 포기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도 확언이 되기 때문이다. 거창한 일이 아니다. 소망하는 바를 말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말로 말이다.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삶이 전개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삶이 전개될 것이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하다 말겠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하지 못하는 거야. 말만 하면 된다는데 왜 나는 그것도 하지 못해. 무의식에 이렇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나는 매번 하다 말고 매번 끈기가 없고 그럴 때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무의식에 자꾸 확언으로 퍼지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나는 못하지? 라는 생각하는 동안에 그냥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로 대처해주는 거. 난 역시 또 하다 말아서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자, 무심코한 말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아빠 닮아가지고.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우리 애기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린다.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욕설, 넌 왜 태어났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재소자 90%가 부모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자랐대요. 너 같은 놈은 교도소나 갈 거야. 쓸모없는 놈, 꼴도 보기 싫은 놈. 이렇게 들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교라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태아에게 긍정적이면서도 확신 있는 메시지를 보내면 태아는 건전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도 했죠. 엄마가 즐거움에 있는 것,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훌륭한 태교다. 6세, 6세 이전의 아이는 뇌파는 최면 상태랑 같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하는 뭐든지 그대로 흡수한대요. 엄마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까지도 뚱뚱해. 나는 진짜 왜 이렇게 게을를까? 자기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하는 언어들, 또 내가 나한테 하는 언어들, 내가 서로에게 서로 부부간에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이 단어들을 곱고 예쁘고 빛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 보석 같은 존재, 빛나는 존재,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우리 아이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이거 우리 아기 때는 하잖아요. 근데 아기 때는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면 클수록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말도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꾸 무언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생기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눈만 꼴뻑하면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엄마, 뭐, 어머, 우리 애기 말했네. 아이고, 이쁘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 애기가 말하는 게 당연해지고, 애기가 걷는 게 당연해지고, 애기가 움직이는 게 당연해지면서 영어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제 당연한 것들에 대한 걸 칭찬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잘하거나, 또는 뭐 학교를 잘 간다든 학원을 잘 가면,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그럴 때만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에게도 존재 그대로도 사랑스럽고 존재 자체로만도 고맙고 있는 그대로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베이스로 항상 해주는 연습. 내가 나에게 뭘 해서 잘한 게 아니라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그냥 있는 자체가 사랑스러워. 보석 같은 나의 아기. 자,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결국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또는 우리가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너만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넌 그것밖에 못해 라는 이런 얘기를 꼭 들었으면 내 무의식에 자기 파괴적 사고가 신념으로 각인되고 진실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제 외부와 차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생기는 불안함과 우울감 등의 감정은 무의식에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결국 상대에게 버림받고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생각 때문에 어차피 이 관계는 깨질 거야 라는 이 무의식적인 생각 때문에 균형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대요. 상대에게 모두 맞추려고 하거나 내가 다 양보하면서 상대에게 모두 맞추려 하거나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냥 저 사람을 소유욕으로 가지려고 한다든지 또 몸도 건강하지 않게 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알 수 없는 병명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아픈데 병원 가면 멀쩡해라든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는 된다, 잘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머지 것들 천천히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언어를 나한테 내뱉고 있는지, 그래서 일상에 대한 나의 관찰이 정말 중요해요. 먹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해? 일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떤 언어를 내뱉고 있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남에게 얘기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에게 먼저 얘기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먼저, 그 다음에 남에게 먼저 얘기해주는 것들. 나를 먼저 존중하고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무엇을 나에게도 내가 뭘 해서 칭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 모든 것들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들, 지금 그대로의 숨을 존중하고 느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선택하는 하루,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너지를 선택하고 허용하고 이야기해주고 표현해주고 오늘 하루 시작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끝. 사랑합니다.